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제 명의를 도용해 도련님 앞으로 15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참하게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시댁 식구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부재중 전화 수십 통이 와 있더군요. 그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현관에서 신발도 채 벗기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자 여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지은아, 잠깐 이리 좀 와봐라. 너한테 할 말이 좀 있다. 평소 같았으면 밥은 언제 하냐, 청소는 했냐며 잔소리부터 하셨을 텐데 웬일로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싶었죠. 평소 도련님인 이상민 씨가 아직 결혼 못한 걸로 복가되던 분이라 의아했지만 저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제가 도울 일이라도 있어요?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누런 서류 봉투를 만지작거리고 계셨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슬쩍 피하더니 서류 봉투를 탁자 위로 툭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고 여기 서명 하나만 해라. 저는 별 생각 없이 관리비 고지서나 아파트 입주민 동의서 정도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무심코 봉투를 열어 서류 뭉치를 꺼냈는데 맨 윗장에 적힌 글씨를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개인 사업자 운영자금 대출 약정서. 불길한 예감에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서류를 넘길수록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대출 금액란에는 선명하게 금 15억 원정, 그 일 500,000이라고 적혀 있었고 주 채무자는 도련님 이상민, 그리고 연대 보증인란에는 제 이름 김지은 이 떡하니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며 주소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제 것 그대로였습니다.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서류를 쥐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떨려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쏘아보았습니다. 목소리가 저절로 떨려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왜 제 이름이 여기 있어요? 15억이라니요. 제가 언제 이런 걸 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에서 서류를 뺏으려 했습니다. 아유, 놀랄 거 없다. 그냥 형식적인 거야. 네, 도련님. 이번에 장가 가려면 집도 사고 사업도 좀 키워야 하는데 신용 점수가 좀 모자라서 은행 대출이 안 나온다잖니. 네가 우리 집만 며느리니까 이름만 좀 빌려주면 돼서 내가 미리 처리 좀 했다.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안 그러냐? 서로 돕다니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150만 원이 아니라 15억이에요. 제 월급 300만 원으로 숨만 쉬고 모아도 평생 못 갚을 돈이라고요. 게다가 전 이런 거 들은 적도 없어요. 이 서명,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며느리 허락도 없이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세요. 저는 서류 마지막 장의 서명란을 펼쳐 보였습니다. 김지은이라고 적힌 글씨는 삐뚤빼뚤한 게 누가 봐도 제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사문서 위조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도련님 이상민이 나왔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을 든 채 게임을 하고 있었는지 아주 태연한 표정이었습니다. 형수님, 엄마가 다 설명했잖아요. 그냥 이름만 좀 빌리는 거예요. 나중에 제 사업 대박 나면 금방 갚을 건데 뭘 그렇게 호들갑이세요? 호들갑?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련님, 이건 15억이에요. 만약 도련님이 못 갚으면 은행은 저한테 돈 내놓으라고 할 거고 그럼 제 집이며 월급이며 다 압류당해요. 심하면 저 감옥 갈 수도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세요? 제가 강경하게 나오자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본색을 드러낸 거죠. 지은아, 너 말이 좀 심하다? 내거가 어디 있니? 내가 우리 아들한테 시집 왔으면 우리 집 사람이지. 내 신용도 우리 집 자산 아니냐? 도련님 장가 가는데 맏며느리가 그 정도도 못해줘. 가족끼리 축출하게 굴지 말고
그릇 좀 키워라. 그릇 좀. 침침하다고요. 그릇이요? 너무 기가 막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저 어머니 아들이랑 결혼한 지 5년 됐어요. 생활비 반반 내고 어머니 아프실 때 병수발 다 제가 했어요. 도련님 취직시킨다고 여기저기 부탁하고 다닌 것도 저예요. 저 이 집안에 할 만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구렁텅이에 밀어 넣으세요? 15억이면 저를 팔아도 안 나와요. 이 대출 저 절대 인정 못해요. 저는 서류 뭉치를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종이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김지은,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대출 승인 다 났어. 이제 와서 네가 안 한다고 해봤자 소용없다. 배째라 이거야? 우리 집 며느리 자격도 없는 년.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건 행복하게 살려고 온 거지. 당신들 밑 빠진 독에 물 불러 온 거 아니에요. 15억 대출. 저랑은 1원 한 푼 상관없으니까 빌린 사람이 알아서 갚으세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이 끔찍한 덫에서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제 신분증 사본을 구했는지, 어떻게 서명을 위조했는지 생각할수록 소름이 끼쳤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문에 기대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제 신분증 사진과 서류상의 정보를 대조해 봤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까지 정확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침착해야 해. 지금 화내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저는 억지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 이 대출을 무효로 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박진수 가명에게도 알려야 했습니다. 비록 평소에 효자 노릇하느라 제 편을 잘 안 들어주긴 했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거실로 다시 나갔습니다. 흩어진 서류들을 주섬주섬 챙겨 서류 봉투에 담고 제 가방에 넣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저를 째려보고 있었고 도련님은 여전히 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하자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달려와 앞을 막아섰습니다. 너 어디가? 서류 내놓고 가. 그게 내 건 줄 알아? 이건 제 증거예요. 제가 왜 드려요? 저는 가방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전 이 대출 절대 인정 못해요. 두 분이 알아서 취소하시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뵙죠. 법정? 인연이 미쳤나? 시어머니가 길길이 뛰며 제 가방끈을 잡아챘습니다. 내가 감히 시어머니를 고소해? 내가 네 회사 찾아가서 다 뒤집어 엎을 거야. 시어머니랑 시동생한테 어떻게 하는지 동네방네 소문낼 거라고. 가서 떠드세요. 전 떳떳하니까. 남의 명의 도용해서 대출받은 건 당신들이에요. 회사 와서 행패 부리면 바로 경찰 불러서 끌려가게 할 테니까 해보시라고요. 있는 힘껏 시어머니를 밀치고 현관문을 열려는데 시어머니가 악귀처럼 달려들어 제 팔을 핥히고 매달렸습니다. 김지은, 너 오늘 이 서류 두고 가기 전엔 한 발자국도 못 나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로웠습니다. 이미 대출 실행됐어.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넌 꼼짝없이 갚아야 해. 팔이 쓰라렸지만 뿌리치려 애썼습니다. 이거 놔요. 위조한 계약서인데 내가 왜 갚아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도련님도 폰을 내려놓고 달려와 문을 막아섰습니다. 아이 참, 형수님. 말이 너무 심하네. 엄마도 다 우리 가족 잘 되자고 한 건데 제가 결혼하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이미 돈 나왔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하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도련님,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이게 가족 잘 되자고 한 짓이에요? 나 죽이자는 짓이지. 15억. 내 월급으로 100년을 일해도 못 갚아요.
나한테 한마디 상의라도 했어요. 복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자 이웃들이 문을 열고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잘못 들여서 이 무슨 꼴이냐. 시동생 장가가는 거 좀 도와달라니까. 사람을 잡아먹으려 드네. 15억이 뭐 대수라고 가족끼리 이렇게 야박하게 구냐. 내 아들 장가 못 가면 다 내년 탓이다. 정말 대종상 여우주연감 연기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창피해서라도 참고 들어갔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연기 그만하세요. 다들 보고 계시니까 똑바로 말해보세요. 이 15억 대출 제가 동의했습니까? 제 신분증 몰래 복사하고 서명 위조해서 대출받은 거 제 허락받고 하신 거냐고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당황한 눈빛으로 제 핸드폰을 쳐다보더군요. 도련님이 핸드폰을 뺏으려 했습니다. 형수님, 녹음은 왜 해요? 가족끼리 너무하네 진짜. 저는 뒷걸음질 치며 피했습니다. 가족, 15억 빚더미 씌우는 게 가족이에요. 이건 15만 원이 아니에요. 내가 이 빚 떠안으면 내 인생 끝장나고 감옥까지 갈 수 있어요. 좋은 건 당신들이 다 차지하고 위험은 나한테 떠넘기겠다. 꿈 깨세요. 저는 구경 나온 이웃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제 명의를 도용해서 시동생 앞으로 15억 대출을 받았답니다. 전 전혀 몰랐어요. 그래놓고 저보고 갚으라는데 제가 안 한다니까 불효 며느리라고 난리를 치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웃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의 극성맞음을 알던 몇몇 분들이 거들었습니다. 새댁이 평소에 얼마나 잘했는데 박 여사님 너무하시네. 15억이 애 이름도 아니고 몰래 대출이라니 그건 범죄 아니에요? 맞아요. 도련님도 다 큰 어른이 자기 능력으로 장가를 가야지 형수 등골을 빼먹으려고 하면 쓰나. 여론이 안 좋아지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의 집일에 웬 참견들이야. 다들 들어가. 남의 집일이라뇨.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정사라도 범죄는 범죄예요. 사문서 위조의 명의 도용. 이건 사기죄고 형사처벌감이에요. 두 분, 지금 당장 은행 가서 대출 취소 안 하면 저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럼 두 분 다 콩밥 먹을 줄 아세요. 경찰, 형사처벌 소리가 나오자 도련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냥 취소하자. 나 이러다 직장 잘리고 결혼이고 뭐고 다 망해. 취소는 무슨 취소. 시어머니는 끝까지 오기를 부렸습니다. 이거 취소하면 내 신혼집은 어떡할 거야. 결혼 파토 낼 거야. 그러더니 저를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김지은, 너 어디 시어머니를 협박해. 신고? 해봐라. 내가 널 가만두나 봐라. 협박 아니에요. 경고예요. 저는 시어머니가 제 팔목을 잡았던 손을 세게 뿌리쳤습니다. 저 이제 더는 안 참아요. 당신들이 저지른 짓, 당신들이 책임지세요. 저는 멍하니 서 있는 두 사람을 뒤로하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고함이 들려왔지만 무시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자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친구 수진이에게 전화해 상황을 알리고 수진이가 소개해준 최 변호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가져온 서류를 보여드렸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서류와 제 신분증을 대조해 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대출입니다. 서명도 위조되었고 본인 확인 절차도 제대로 안 거쳤네요. 은행 측 과실도 큽니다. 그럼 제가 안 갚아도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무효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증거가 중요해요. 시어머니가 신분증 사본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명의 도용을 인정하는 발언 등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저는 증거 수집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집에 일찍 들어와. 당신 어머니랑 동생 문제로 할 말 있으니까. 남편은 야근이라 늦어. 집에 가서 얘기해.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 몰래 시어머니 방을 뒤졌습니다. 다행히 예전에 제가 줬던 신분증 사본이 지갑 속에 꼬깃꼬깃 숨겨져 있더군요. 도련님이 적어놓은 부동산 매물 수첩도 찾아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모든 걸 사진 찍고 챙겨뒀습니다. 밤늦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는지 쭈뼛거리며 묻더군요. 무슨 일이야? 엄마랑 상민이는 왜 저래?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왔냐. 내 마누라가 우릴 다 죽이려 한다. 고작 대출명의 좀 빌려 쓴 거 가지고 경찰에 신고한다느니 난리를 치잖냐. 남편은 저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지은아, 15억 대출 그거. 진짜야? 엄마가 그러시는데 그냥 잠깐 빌리는 거라고. 저는 대출 계약서를 남편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봐. 당신 어머니랑 동생이 내 이름 도용해서 위조 서명하고 15억 대출 받은 거야.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이게 잠깐 빌리는 거야. 사기지. 남편은 계약서를 보더니 손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기대를 처참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닐 거야. 상민이 결혼이 급해서 그런 거잖아. 우리가 가족인데. 신고는 좀 그렇지 않아? 어떻게 잘 해결해보자. 네가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이해? 저는 남편을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15억 빚을 나보고 떠안으라고. 내 인생 망가지는 건 안중에도 없고 당신 식구 감옥 가는 것만 걱정돼? 당신 내 남편 맞아? 아니, 내 말은 우리가 이자 내주면 되잖아. 상민이 자리 잡을 때까지만. 당신 월급 400, 내 월급 300이야. 한 달 이자만 수백만 원인데 그걸 어떻게 감당해? 우리도 같이 파산하자는 거야? 꿈깨. 난 절대 못해.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 결혼은 끝났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연차를 내고 공증사무소에 가서 서명 위조 사실을 공증받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과 함께 해당 은행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은행 지점장은 처음엔 서류가 완벽하다며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님이 법적 조항을 들이대고 제가 녹음 파일과 필적 감정 결과를 내밀자 태도가 변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대출 당시 CCTV를 확인해 보니 마스크를 쓴 낯선 여자가 제 행세를 하며 서명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시어머니에게 뇌물을 받고 묵인해준 정황도 포착되었고요. 이건 명백한 불법 대출입니다. 당장 취소 처리 안 하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고 경찰에 고소하겠습니다. 언론에도 제보할 겁니다. 지점장은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다시피 사과했습니다. 결국 은행은 즉시 대출을 철회하고 제 기록을 삭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시어머니와 도련님 그리고 남편이 은행으로 달려왔습니다. 대출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야, 너 진짜 취소한 거야? 그럼 내 아파트 계약금 5천만 원은 어떻게? 다 날리게 생겼잖아. 시어머니가 악을 썼습니다. 도련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형수님, 너무해요. 저 이제 결혼 다 망했어요. 저는 그들을 싸늘하게 내려다 보았습니다. 자업자득이에요. 남의 인생 망치려던 대가가 고작 계약금 날리는 거라면 싸게 먹힌 줄 아세요.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요. 저 경찰서 갑니다. 사문서 위조랑 사기 혐의로 고소할 거예요. 뭐? 고소? 야, 이 독한 년아. 시어머니가 달려들려 하자 남편이 말렸습니다. 남편은 제게 애원했습니다. 지은아,
제발. 대출도 취소됐잖아. 엄마 감옥 보내면 나 회사 어떻게 다녀? 한 번만 봐줘. 봐줘. 당신은 끝까지 당신 가족 생각뿐이구나. 우리 이혼해. 내 변호사가 서류 보낼 거야. 저는 그 길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몇 달 뒤 시어머니와 도련님은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초범이라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었지만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않는 점, 그리고 은행 직원에게 뇌물을 준 점까지 더해져 실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법정에서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죠. 저는 남편과도 깨끗하게 이혼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까지 철저하게 받아냈습니다. 그동안 시댁에 퍼다 준 돈, 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싹 다 청구했죠. 남편은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저는 살던 아파트를 팔고 회사 근처에 햇살 잘 드는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제 취향대로 인테리어를 하고 베란다에는 좋아하는 화분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사에서도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동안 시댁 일에 치여 소홀했던 업무에 집중하자 성과가 났습니다. 제가 기획한 맛집 탐방 콘텐츠가 대박이 터져 구독자가 200만 명을 넘겼거든요. 어느 주말 베란다 의자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삶.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당하지 마세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나를 지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옹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따뜻하기를 바랍니다.